네, 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자, 오늘은 잉크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서 가공을 할 수 있는 G코드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잉크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요. 이 잉크스케이프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이 이제 벡터 이미지를 편집을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한국어 사이트에서 받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한글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볼 작업은 이미지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 건데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있는데요. 오늘의 모델은 이미지 오픈CV에서 유명한 레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을 따라 그리기로 바로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어차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명도 조절을 통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 경로 부분을 통해서 벡터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 자체가 지금 JPEG 파일이죠. 그래서 도트에 색깔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압축된 형태인 JPEG 파일인데요. 여기에서 비트맵을 따라 그리기, 경로에 있는 부분에서 비트맵을 따라 그리기 하면은 비트맵을 따라서 벡터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 필터 방법을 적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명도 차단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바이너리죠. 그래서 밝기를 통해 가지고 바이너리 이미지 흰색하고 검은색이 있는 걸로 바로 만들어 주는 거. 경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곽선을 검출을 해서 외곽선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 색상 양자화는 이제 색상에 따라서 바이너리로 나눠주는 거. 그 다음 명도에서 색상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명도는 앞에서 똑같은 명도 차단으로 단일 스캔 0이 나오게 되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이 색상이 여러 레이어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벡터화로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들이 레이어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요거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벡터를 만들어서 가공할 수 있는 툴의 형태로 만들어 보기 때문에 명도 차단 방법으로 하는데, 우선 여기서는 다른 필터 적용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스레시홀드 문턱 값을 사용자가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고 나면은 하나의 레이어가 더 생기게 되는데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옮기게 되면은 이 레이어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고, 오늘은 요 이미지를 가지고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다음으로 해줄 거는 개체를 경로를 한번 해주게 되고, 확장 기능으로 가시게 되면은 G코드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이 나오게 돼요. 자, 제일 먼저 해줄 거는 이제 지향 포인트인데요. 이 지향 포인트는 레퍼런스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죠. Z축 깊이. 이 Z축 깊이가 이제 우리가 기준점에서부터 몇 미리 내려갈 것이냐. 이번에는 0.5mm로 한번 내려가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뜨게 되는데 0,0,0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되고 여기가 100,0 그 다음에 높이는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이 그림 검은색을 마이너스 0.5로 가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서 속성에 가보시면은 요렇게 가로 세로 크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0,0,0에서부터 이거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자, 다음으로 해볼 거는 이제 도구죠. 가공을 할 도구인데 도구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으로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좀 크게 불러와지니까 요거를 옆에서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공기의 정보가 되는데 뭐 패싱 피드, 페네트레이션 피드, 페네트레이션 앵글, 스텝 뎁스 요게 이제 한 번에 내려가게 되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가공기에 맞는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게 클릭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2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2mm 짜리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두 가지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이제 기본 정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G코드로의 경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코드로의 경로를 한번 만들어 주게 되면은 처음에 설정할 때는 기본 설정에서 이 폴더까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시간 미리 보기를 이렇게 켜보시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죠. 외곽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작업 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미지를 빼더라도 이렇게 경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한번 G코드를 읽어주는 사이트에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G코드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외곽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앞에서 나왔던 원점이 G5인데요. Z축 높이가 5가 되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잉크스케이프에서 설정을 해줬던 안전 높이, 기본 설정에서의 안전 높이죠. 그 다음에 여기 G 같은 경우에는 바로 0.5mm 우리가 처음에 설정해 줬었던 이 레퍼런스 값, 여기는 마이너스 0.5mm로 가공을 해서 바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폐곡선이 끝나면은 다시 안전 위치로 올라갔다가 다시 가공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가공 위치로 내려오게 되는 작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외곽선을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외곽선만 작업해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외곽선만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까만색 영역을 다 날려버리는 영역으로 한번 가공을 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코드 툴에서 영역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설정에서 폴더를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영역 도구 겹침인데요. 이 0에서부터 0.9까지로 되어 있는데 0인 경우에는 겹쳐지지 않는 거, 0.9인 경우에는 이 까만색 부분에서 도구가 지나가는 경향으로 설정을 할 때 매우 조밀하게 설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0.2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채움 영역에서 여기를 나선으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움 영역에서 적용을 눌러야지 이 안쪽 영역까지 검은색으로 설정된 영역이 모두 설정이 돼요. 네, 이제 시간이 한 1분,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공 영역에 대해서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파란색 선이 바로 공구가 지나가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도구 겹친 영역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네,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이게 선이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선이 작아지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G코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네, 여기를 빼주고 요것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파란색 도구 경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걸 가지고서 확장기 등에서
또는 여기 G코드의 경로에서 적용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선택한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G코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게 이렇게 G코드가 만들어진 결과, G코드가 만들어졌을 때 형상이에요. 이게 UI가 조금 복잡한데요. 도구 확장 기능에서 이렇게 G코드의 경로를 설정한 뒤에 그냥 하면은 작업이 실행이 안 돼요. 선택한 경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킨 상태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적용을 눌러야지 G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다시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와는 달리 외곽선만 한 경우와는 달리 까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모두 직선으로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요거는 이제 영역이 좀 복잡해 가지고 사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조금 더 단순한 이미지를 불러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캘리그라피를 다운받아 가지고 요거를 한번 가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를 다운받아 가지고 이 이미지로 아크릴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에다가 가공을 할 수 있는 G코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불러주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아까 했던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자, 요거를 이제 먼저 처음 할 거는 비트맵을 따라 그리지. 이미지 자체가 명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이미지가 표현되게 명도 차단으로 바이너리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바이너리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요걸 이제 다시 크기 조정을 조금 해준 뒤에 다시 개체를 경로를 눌러주게 되고 G코드 툴, 이 원점하고 도구 같은 경우는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G코드로의 경로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G코드의 경로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글씨의 외곽선이 이제 잡히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파일을 다시 새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외곽선, 글씨의 외곽선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가공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일을 G코드를 만든 뒤에 가공기에 넣고 이 G코드를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글자의 이미지를 갖는 글자의 형상을 갖는 그 형태를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안쪽을 채워서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필터에서 G코드 툴에서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2가 아니라 0.5 정도로 해가지고 채우문 영역을 각도를 90도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한번, 이미지가 단순하면은 이 작업이 되게 빨리 돼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제 가공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보시면은 이미지가 이제 가로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0.8 정도까지 증가시키고 나서 채움 각도를 0도로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아까는 90도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가로로 나오게 되고, 가공 경로죠. 가공 경로 가로로 돼 있고, 이번에는 이제 세로 경로로 이 검은색 영역을 80% 정도 채우게 이렇게 가공이 되게 될 거예요. 작업이 다 끝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로로 이렇게
더 조밀하게 됐죠. 이렇게 세로로 가공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영역 가공 툴 경로가 이렇게 세로축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걸 한번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 아니고 요걸 이제 또 선택을 해서 요거를 G코드로 경로로 내보내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G코드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하실 때 채움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가공기하고 가공기 지름 값에 따라 가지고 다른 형태를 트라이 해보면서 결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외곽선만 나왔다면은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서부터 이 검은색 영역, 글자 안쪽 영역까지 모두 가공을 해서 이미지에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려고 했었던 이미지 여기 보시면은 요거였죠. 여기에서의 검은색 영역을 모두 다 가공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쉽고 간단하게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봤는데 단순하게 가공, 그러니까 높이 방향으로의 가공으로만 따지면은 이 프로그램이 가장 단순한 것 같아요. 쓰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바꾸는 게 사실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인데, 여기서 비트맵을 따라 그리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쉽게 가공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 이미지로 한 뒤에 이미지를 바꿔주게 되면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가공의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요거를 가지고서 실제 아크릴을 가공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